눈을 감아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현모양처 혹은 저 옆집의 조용하고 단아한 여자. 지금 이 순간 밤이 내리고 방 안에 오직 그녀 홀로 남았을 때 그 차가운 침대 위에서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순진한 환상, 오만한 무지 속에 살아갑니다. 욕정은 오직 남자의 핏줄 속에서만 타오르는 불꽃이며 여자는 그저 어루만져 주길 바라는 시원한 물줄기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진실은 잔인한 반전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침실문이 닫히고 정숙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당신이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의 내면에서 굶주린 야수가 깨어난다고 한다면요. 그녀가 타는 듯한 갈증, 살갗을 파고드는 고독을 당신의 가장 병적인 상상력조차 가닿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해소한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숨 쉬는 것처럼 빈번하고 규칙적으로 일어납니다. 축축하고 죄의식 가득한 비밀의식, 바로 당신의 등 뒤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남자만이 어두운 구석, 음탕한 상상을 한다고 자만합니다. 정말 우스운 일이죠. 여자들은 그런 상상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극을 남자보다 수만 배는 더 섬세하게, 더 깊게, 그리고 더 강렬하게 즐깁니다. 그녀들에게는 노골적인 이미지가 필요 없습니다. 소설 속 한 줄의 문장, 뇌리에 박힌 멜로디, 찰나의 기억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깊은 곳에서는 달콤한 꿀의 샘이 흘러나와 침대 시트마저 흠뻑 적시기에 충분합니다. 문제는 남자들, 바로 당신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매일 밤 당신의 품에 안기는 아내가 당신이 잠든 사이 그 떨리는 손으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녀처럼 보이는 그 여자가 두 허벅지 사이에 무엇을 끼우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벌하고 있는지 혹은 상을 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 위선의 벨벳 커튼을 찢어버릴 것입니다. 그 비밀을 가장 적나라하고 잔인하게 폭로할 것입니다. 여자들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의식, 그리고 그녀들이 사용하는 그것, 차갑지만 죄의식 가득한 떨림을 선사할 줄 아는 인공의 신. 가장 음란한 소설보다 대담하고 가장 가혹한 현실보다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결코 알아서는 안 될 여자들의 축축하고 은밀하며 관능정역인 밤의 풍경입니다. 이제 당신이 직접 목격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위로에 대해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잊어라. 여자가 스스로에게 베푸는 은밀한 의식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떠나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그 목적은 남자의 성급한 사냥과 같지 않다. 즉각적인 해소라는 결승선을 향한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결코 그것은 더 섬세하고 더 은밀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릴 만큼 고통스러운 영혼과의 대화이다. 과학자들은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과 같은 차가운 이름으로 설명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살결의 언어로 부르자. 그것은 신비로운 묘약이자 긴 하루의 오물을 씻어내는 따뜻한 샘물이다. 그녀의 손이 자신의 몸 위에서 여행을 시작할 때 자연적인 신경안정제가 영혼에 직접 주사된다. 희미한 우울감, 보이지 않는 불안감, 모든 것이 사라진다. 특히 유대감의 아편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은 단지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는 고독과 소외감을 달래주는 보이지 않는 포옹이다. 이것은 단지 욕망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고 지친 영혼을 부활시키는 정화의 의식이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녀의 시작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남자들, 당신들은 눈에서부터 시작한다. 노골적인 이미지 하나, 뜨거운 영상 한 편에 당신들의 피 속 불꽃은 타오른다. 당신들의 사랑은 정면 공격이며 반복적인 움직임, 그리고 정복과 해소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 하지만 여자는 심장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녀는 살결의 자극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날 하루 동안 남겨진 감정의 파편들로부터 시작한다.
상사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 연인의 무심한 눈빛, 아내로서, 엄마로서, 완벽한 여자로서의 역할이 주는 무게감, 안개처럼 짙은 고독, 그리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 이 모든 것이 꾸러미처럼 묶여 가슴을 짓누른다. 여자의 갈증은 손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달라고 외치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른다. 그리고 의식은 시작된다. 어떤 이는 욕실에 짙은 어둠을 선택한다. 문을 잠그고 뜨거운 물줄기를 몸에 맞으며 1차적인 정화를 행한다. 그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자기 자신에게 손을 댄다. 첫 번째 접촉은 유혹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있나? 라고 스스로에게 묻기 위함이다. 또 어떤 이는 안전한 고치처럼 따뜻한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오랫동안 침묵한다. 그녀는 섹스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는 하루라는 영화를 되감아 보고 있다. 고통과 서러움을 다시 한번 느끼도록 자신을 내버려 둔 뒤 그것을 서서히 위로받고 싶은 갈망으로 바꾼다. 이 시동 과정은 몇 분이 걸릴 수도, 때로는 30분이 걸릴 수도 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과의 전이이다. 그리고 영혼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살결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다정하고 가장 인내심 있는 연인이 된다. 서두르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곡선과 민감한 모든 영토를 탐험한다. 모든 숨결, 몸의 모든 떨림에 귀를 기울인다. 이 과정은 빨리 감기한 포르노 영화가 아니다. 이것은 1시간짜리 예술 영화이며 느린 카메라 워크로 미세한 디테일 하나하나, 감정의 떨림 하나하나에 집중한다. 그리고 쾌락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것은 단지 육체의 경련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의 폭발이다. 뜨거운 눈물이 갑자기 뺨을 타고 흐른다. 오해하지 마라.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고통과 모든 억울함이 강렬한 쾌락의 흐름에 휩쓸려 나갈 때 터져나오는 해방의 눈물, 정화의 눈물이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부활하는 순간이다. 제1장 강남이라는 이름의 금빛 새장, 서울의 화려하고 차가운 심장, 강남에 이지은이라는 여자가 살았다. 48세의 그녀는 대한민국 사회가 칭송하는 아내이자 어머니의 완벽한 그림이었다. 그녀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바닥과 열정의 냄새 대신 값비싼 섬유 유연제 향이 감도는 고급 아파트에 살았다. 20년 넘게 성공한 임원의 아내였고 군사 작전처럼 완벽하게 짜인 학원 스케줄을 소화하는 두 아이의 엄마였다. 그녀의 삶은 무균 상태의 무한 반복이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가 울리면 그녀는 옆자리 남편의 온기가 식은 지 오래인 넓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들어가면 도마 위에서 채소를 써는 칼질 소리가 시계추처럼 규칙적이고 무감각하게 울렸다. 도시락이 준비되고 아침상이 차려졌다. 매일 저녁 그녀는 긴 식탁에 앉아 미리 프로그래밍된 듯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학교는 재밌었니? 회사 일은 어땠어요? 모든 사람의 눈에 그곳은 평화의 요새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평화야말로 가장 잔인한 형태의 고문이라는 것을. 그 요새는 사실 금빛 새장이었고 이지은은 노래하는 법을 잊어버린 카나리아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목소리에는 파문 하나 없었지만 그 안에는 얼어붙은 대양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 학원비나 시부모님 건강검진 일정 말고 다른 주제로 남편과 대화해 본 게 언젠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게 됐죠. 그리고 잠자리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 존재했다. 1년에 한두 번. 특별한 기념일이면 남편은 그녀에게로 돌아누워 치러야 할 의무처럼 기계적인 동작을 수행했다. 깊은 키스도 애정 어린 어루만짐도 축축한 속삭임도 없었다. 오직 그의 거친 숨소리와 그녀의 침묵만이 있었다. 그녀는 하얀 천장을 응시하며 누워 자신의 몸이 무감각하게 파헤쳐지는 메마른 땅처럼 느껴졌다. 일이 끝나면 그는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오랫동안 샤워기 아래 서서 잠자리의 더러움이 아닌 극한의 공허함을 씻어내려 애썼다. 자신이 단지 행복한 가정이라는 이름의 것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 기계일 뿐이라는 느낌을. 제2장 죄의식, 어린 속삭임 변화는 폭풍처럼 오지 않았다. 속삭임처럼 찾아왔다. 옛 친구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 소주 몇 잔에 평소의 가면이 느슨해졌을 때, 한 친구가 그녀의 귀에 대고 조심스럽고 부끄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그냥 한번 써봐. 어깨 마사지용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요즘 나도 그거 덕분에 잠을 잘 자. 그녀는 그거가 무엇인지 알았다. 식탁에 앉은 모두가 알았다.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길고 매끈하며 죄의식 가득한 진동을 내는 물체의 이미지가 모두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지은은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어색하게 웃었다. 내가 그런 걸 쓴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날 밤 그 속삭임은 잠들지 않았다. 그것은 작은 악마가 되어 그녀의 마음속에서 춤을 추며 그녀를 유혹했다.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그녀는 어둠 속에 홀로 누워 있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손은 천천히 배를 지나 허벅지 안쪽으로 미끄러졌다. 그녀의 살결은 차가웠다.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너무 오랫동안 잊혀 있었다. 작은 악마가 다시 속삭였다. 왜 안 돼? 넌 느낄 권리도 없어. 넌 여자가 아니야. 마침내 새벽 2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용기로 그녀는 조용히 태블릿을 켰다. 서투르게 검색어를 입력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다용도 마사지기라고 광고되는 진동기를 주문했다. 익명 결제를 선택하고 집 근처 편의점으로 배송을 신청했다. 그것은 20년 만에 그녀의 첫 번째 비밀이었다. 제3장 욕실에서의 부활의식 택배가 도착한 날, 그녀의 심장은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울렸다. 그녀는 그것을 옷장 깊숙한 곳에 숨기고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두통이 있어 뜨거운 물로 목욕하며 쉬고 싶다고 거짓말했다.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것은 단순한 잠금 장치가 아니었다. 아무도 그녀를 심판할 수 없는 자신만의 세계, 금지된 성격을 만드는 행위였다. 그녀는 차가운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택배 상자가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 그것이 조용히 생명 없이 놓여 있었다. 연분 홍색에 매끄럽고 차가운 실리콘 재질의 물체, 기묘하게 아름다웠고 기묘하게 두려웠다. 두려움과 호기심, 수치심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샤워기를 틀어 물소리가 다른 모든 소리, 그리고 머릿속에 죄의식 가득한 생각들을 덮어버리게 했다. 그녀는 전원 버튼을 눌렀다. 가벼운 웅 소리와 함께 손안의 물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각은 작은 전류처럼 낯설었다. 손등에 그리고 팔에 대 보았다. 침묵에 익숙해져 있던 그녀의 피부가 갑자기 깨어나는 것 같았다. 수백만 개의 신경세포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용기를 내어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아래로 가져갔다. 가장 깊은 곳에는 닿지 않았다. 그저 얇은 속옷 위로 바깥쪽을 가볍게 스쳤을 뿐이다. 충격적인 진동이 퍼져나갔다. 그녀의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따뜻하고 축축한 꿀의 샘이 갑자기 터져나와 속옷을 흠뻑 적셨다. 세상에. 그녀는 거친 숨을 내뱉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지만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 던졌다. 48세 여성의 나신이 수증기 낀 거울에 비쳤다. 이 몸을 제대로 들여다본 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배는 더 이상 납작하지 않았고 가슴은 탄력을 잃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것은 더 이상 엄마의 몸, 아내의 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자의 몸이었다. 그녀는 텅 빈 욕조에 누워 한쪽 다리를 구부렸다.
부드러운 입술이 열려있는 가장 민감한 곳에 그녀의 새로운 친구를 가져다 댔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진동의 파도가 바깥쪽뿐만 아니라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영토를 깨웠다. 남편과의 잠자리와는 달랐다. 서두르지 않았고 이기적이지 않았다. 끈기 있었다.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리듬을 조절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그녀는 신음했다. 고통이나 거짓이 아닌 가장 원초적인 쾌락의 소리였다. 그리고 격렬한 경련이 덮쳐왔다. 자궁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허리를 휘며 두 손으로 욕조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주변 세상은 수백만 개의 빛 조각으로 부서졌다. 그와 동시에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발의 눈물, 해방의 눈물이었다. 오르가슴이 20년간 감정을 억누르던 댐을 무너뜨리고 모든 고독과 서러움, 무력감을 휩쓸어 버렸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잊고 있었다.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제사장 여신이 돌아오다 그날 밤 이후 이지은은 변했다. 시끄러운 변화는 아니었다. 섬세했지만 강렬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안에서부터 빛이 나는 듯했다. 피부는 더 촉촉해졌고 피곤함이 사라진 눈에는 신비로운 빛이 감돌았다. 목소리는 더 부드럽고 감미로워졌다. 요리하며 옛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딸이 말했다. 엄마,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어느 날 몇 년 동안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던 남편이 문 앞에서 멈춰서서 물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화장을 예쁘게? 그녀는 그저 순수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었다. 그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것은 단지 진동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 안에 있던 여자가 깨어났기 때문이었다. 차가운 부엌에 20년간 갇혀있던 여신이 마침내 부활한 것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내이자 엄마였지만 이제 무엇보다 먼저 이지은이었다. 한 명의 여자, 스스로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여신이었다. 부산 해운대. 밤낮으로 푸른 바다가 포효하고 마천루가 하늘을 찌르는 그곳에 최수영이라는 여자가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었다. 41세, 이혼 5년 차. 그녀는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았다. 그저 완벽한 껍데기 속에서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비극적인 자존심,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굳은 결심을 안고 파탄난 결혼 생활에서 걸어 나왔다. 자유가 그녀의 새로운 연인이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은 이내 단조롭고 가혹한 현실에 깎여나가 사막으로 변해가는 영혼을 감추는 얇은 껍데기만 남았다. 그녀의 삶은 영혼 없는 무한 반복, 멈춰버렸지만 억지로 바늘만 움직이는 시계와 같았다. 이른 아침, 바다가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서 눈을 뜨지만 더 이상 파도 소리는 사랑의 노래처럼 들리지 않았다. 또다시 시작될 무미건조한 하루를 알리는 시끄러운 알람 소리일 뿐이었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팀장이었다.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일했고 입가의 미소는 소통과 생존을 위해 정확히 조절되었다. 퇴근 후 그녀는 TV 소리만이 친구인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의 숙제를 확인하고 사랑 없이 영양만 챙긴 저녁을 차리고 반짝거릴 때까지 집을 치웠다. 그리고는 값비싼 소파에 쓰러져 어제와 같고 내일과도 같을 하루를 마감했다. 때때로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고, 욕망을 가진 여자라고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 인터넷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실크 스카프나 바를 용기가 없는 새빨간 립스틱을 사곤 했다. 그 물건들은 옷장 한 구석에 던져져 산채로 묻힌 욕망들의 조용한 묘비가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고 사랑하고 잠 못 드는 여름밤의 활기에 취하기 위해 찾아오는 곳에 살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해운대 바다는 그저 광활하고 차가운 푸른 사막일 뿐이었다. 파도 소리는 자장가가 아니라 매일 밤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는 끝없는 고독의 한숨이었다. 그녀의 몸, 여성으로서 가장 원숙한 아름다움과 관능을 품은 그 몸은 잊혀진 신전이 되어버렸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향을 피우지 않고, 아무도 그 은밀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의 살결은 만져지고, 어루만져지고, 미친 듯이 갈망받는 감각을 잊어버렸다. 그녀의 것이 아닌 땅처럼 메마르고 낯설어졌다. 변화는 새로운 남자에게서 오지 않았다. 운명적인 만남에서도 오지 않았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번개처럼 잠든 그녀의 영혼을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강타했다. 어느 날 밤, 집안의 무서운 침묵을 피해 무심코 유튜브를 보던 중 그녀는 우연히 한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다.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를 가진 한 여성 심리 전문가는 간단하지만 폭탄 같은 파괴력을 지닌 한마디를 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도 당신 자신입니다. 방치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 그것은 5년간 녹슬어 있던 그녀의 마음속 자물쇠에 꽂혀 철컥하고 돌아가는 낡은 열쇠 같았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몸. 그녀는 자신의 손을, 그리고 소파에 길게 누워있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이 몸을 제대로 느껴본 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그녀는 그저 걷고, 일하고, 먹기 위해 이 몸을 사용했을 뿐이다. 껍데기처럼, 도구처럼, 충성스럽지만 보이지 않는 하인처럼 대했다. 그날 밤, 그 말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자 강박관념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단정하고 모범적인 엄마 최수영은 평생 문란한 사람들이나 쓰는 것이라 여겼던 것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여성용품, 셀프 위로기구, 바이브레이터. 온라인 쇼핑몰 검색창에 이 금기어들을 입력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고 죄짓다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수치스러우면서도 기묘한 흥분을 느꼈다. 수백 개의 대담한 형태의 제품들을 몇 시간 동안 망설이며 훑어본 끝에 그녀는 현대 미술 작품처럼 세련된 디자인에 상아색을 띤 음파 테라피 마사지기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제품을 선택했다. 그녀는 마치 불법 거래를 하듯 지하철역 무인 보관함으로 배송을 신청하고 주문 버튼을 눌렀다. 택배를 받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애써 쌓아올린 질서의 세계를 불태워버릴 수 있는 비밀을 손에 쥔 기분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방에서 잠들고 도시 전체가 침묵에 잠기고 오직 파도 소리만이 응원하는 북소리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깊은 밤까지 기다렸다. 욕실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침실을 선택했다. 바다가 바로 보이는 큰 창이 있고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 수 있는 곳, 밝은 조명 대신 어둠과 형체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몽환적이고 사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따뜻한 노란색의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켰다. 그녀는 첼로의 선율이 흐느끼듯 흐르는 마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연주곡을 틀었다. 큰 거울 앞에 서서 딱딱한 오피스룩을 천천히 벗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몸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소녀의 몸은 아니었지만 살았고 사랑했고 고통받았고 아이를 낳은 한 여자의 몸이었다. 그것은 발굴을 기다리는 시간의 흔적이 새겨진 고대의 신전이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금지된 선물을 열듯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그녀의 새로운 친구가 벨벳 천 위에서 차갑고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것을 들어 고급 실리콘의 매끄럽고 부드러운 감촉을 느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다른 한 손이 여정을 시작했다.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끈기 있는 고고학자처럼 쇄골을 지나 어깨를 거쳐 여전히 생명력 넘치는 가슴에서 멈췄다. 그녀는 희미하게 신음했다. 낯설고 떨리는 소리가 자신의 목에서 새어나왔다. 손은 계속해서 허리를 지나 아랫배로, 그리고 신전의 입구,
부드러운 검은 숲이 덮인 곳에서 멈췄다. 어미거뜨. 그곳은 오랫동안 메마른 상태였다. 그녀는 가장 약한 진동으로 기계를 켰다. 서두르지 않았다. 허벅지 안쪽에 대고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진동을 피부로 느꼈다. 몸이 가볍게 떨렸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저릿한 감각이 깊은 곳에서부터 깨어났다. 그녀는 그것을 더 가까이 가져가 잠들어 있던 수천 개의 쾌락신경이 숨겨진 작은 언덕 위를 진동하는 끝으로 가볍게 스쳤다. 그녀는 끊어질 듯한 숨을 내뱉었다. 전율이 척추를 타고 목덜미까지 흘렀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 메마른 곳에서 작은 샘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따뜻하고 축축하게. 그것은 버려진 세월을 슬퍼하는 신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벅차오르는 슬픔을 느꼈다. 울었다. 진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애절한 첼로 소리와 뒤섞였다. 자신의 고독을 위해 공에 이 몸 안에 묻혀있던 여자를 위해 울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슬픔은 점차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다. 호기심, 이름 붙일 수 없는 갈망. 그녀는 진동의 강도를 서서히 높였다. 파도는 더 강해지고 더 거세졌다. 그녀는 그것을 조금 더 깊이 가져가 요구하듯 솟아오른 작은 구슬에 닿게 했다. 몸은 이성을 배신하기 시작했다.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들어 올리며 더 많은 것을 갈망했다. 그녀의 신음은 더 이상 울음이 아니었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언어. 원초적인 욕망의 통제에 불가능한 소리였다. 그녀는 두 다리를 더 넓게 벌려 그 친구가 자유롭게 탐험하도록 허락했다. 그것은 미끄러지며 애태우다가 다시 가장 민감한 곳에 집중하며 쾌락의 소용돌이를 안으로 깊숙이 불어넣었다. 자신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몸은 뜨거운 강물 같았고 이윽고 지진이 시작되었다. 자궁 깊은 곳에서 시작된 격렬한 경련이 쓰나미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활처럼 허리를 휘며 두 손으로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입은 벌어졌지만 비명을 지를 수는 없었다. 감은 눈꺼풀 뒤에서 세상은 수백만 개의 반짝이는 빛 조각으로 부서졌다. 오르가슴이 덮쳐왔다. 한 번이 아니라 연이은 파도처럼 모든 생각, 모든 고통, 모든 억압을 휩쓸어 버렸다. 그녀는 폭풍의 달콤한 여진 속에서 경련하며 떨었다.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다. 기진맥진했지만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고대의 신전은 발굴되었다. 여신은 깨어났다. 그 후로 그녀는 자신에게 감정적 휴식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선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죄의식 가득한 행위가 아니라 신성한 의식이었다. 절망적으로 쾌락을 좇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나지막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정말로 숨을 쉬고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조용한 음악을 틀고 조명을 낮추고 온전히 저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죠. 엄마도 직원도 아닌 오직 여자 최수영으로 존재하는 하루 중 유일한 순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 신전은 더 이상 버려지지 않았다. 보살핌을 받고 물을 주고 이제 그 안에서부터 어떤 고독도 끌 수 없는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다. 당신의 그 얕은 편견들을 모두 버려라. 여자가 스스로에게 베푸는 은밀한 의식은 충동적인 욕정의 분출도 어둠 속에 숨겨야 할 부끄러운 행위도 아니기 때문이다. 결코 당신은 알아야 한다. 그것은 가장 본능적이고 과학적인 치유 행위이며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하나가 되어 고독과 피로의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복잡한 교향곡이라는 것을 그것은 여자가 스스로 신도이자 신이 되는 성스러운 미사이다. 과학자들은 이 마법을 설명하기 위해 차가운 이름을 사용할지도 모른다.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하지만 살결의 언어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은 훨씬 더 적나라하고 축축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여자의 떨리는 손이 잊혀진 자신의 몸 위에서 여정을 시작할 때 그녀의 뇌는 신비로운 묘약을 제조하기 시작한다. 쾌감의 마약인 도파민이 분비되어 단지 흥분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달콤한 전류가 되어 잠든 모든 세포를 깨우고 살결의 가장 미세한 떨림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만든다. 그리고 자연의 신경 안정제인 세로토닌이 조용히 흘러나와 하루 종일 견뎌내야 했던 스트레스, 날카로운 말들, 비난의 눈초리들을 씻어낸다. 그것이 바로 쾌락의 폭풍이 지나간 후 그녀가 기묘한 평온함을 느끼는 이유다. 몸은 이완되고 마음은 평화로워지며 가장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든다. 그것을 단순한 쾌락이라 부르지 마라. 신경학적으로 완벽한 영혼의 자가 정화 시스템, 대대적인 술이라고 불러라. 하지만 더 놀라운 것, 이 부활의 궁극적인 무기는 남자들 당신이 항상 보면서도 결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곳에 있다. 그것은 여성 생식기의 신성하고 복잡한 구조에 있다. 당신이 보는 작은 구슬,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쾌락이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부드러운 살결 아래 거대한 구조물, 숨겨진 신이 요도와 질을 감싸고 있으며 그 총 길이는 9cm가 넘는다. 그리고 그 전체 구조물 위에는 무려 8,000개의 쾌락신경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8,000개의 그 숫자는 남성 성기 전체보다 2배나 많은 수치다. 상상해보라. 8,000개의 기도, 8,000개의 신음, 8,000개의 천국으로 가는 가능성. 이 모든 것이 신비롭고 축축한 한 곳에 응축되어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여자는 느끼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의미다. 가장 섬세한 자극, 손가락의 가벼운 스침, 뜨거운 숨결, 아련한 진동 하나만으로도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한 지점의 국소적인 쾌락이 아니다. 결코. 빽빽한 신경망은 뇌관처럼 작동하여 쾌락의 파동을 온몸으로 뇌까지 전달하여 신경계 전체를 활성화시킨다. 여자의 오르가슴은 작은 폭발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의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는 빅뱅이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대부분의 남자들 당신은 이 사실을 모른다. 심지어 오해하고 무시하고 조롱한다. 여자는 그런 짓 안 해. 정숙한 여자가 어떻게 자위를 해? 이 무지하고 구태의연하며 가부장적인 생각들이 여전히 당신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다. 당신들은 순결한 아내, 현모양처를 원하면서 바로 당신들의 무지와 무관심이 그녀를 고독이라는 감옥에 몰아넣고 말라 죽지 않기 위해 이 비밀스러운 의식에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진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그녀들은 단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결코 가닿을 수 없는 깊이와 슬픔을 안고 그 행위를 한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다. 오늘 밤 당신의 여자의 눈을 들여다보라. 그녀의 손을 보라. 상상해보라. 그 손이 당신이 잠든 한밤중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녀의 자기 위로는 음란한 자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살고 싶다는 살결의 고백이다. 그것은 외로움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그녀가 여전히 싸우고 있으며 아내와 엄마라는 역할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자기 안의 여자를 지키려 애쓰고 있다는 증거다. 어둠 속에서 뜨겁게 떨리는 그 손길은 어쩌면 그녀를 삶에 자기 자신에게 붙잡아두는 마지막 밧줄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그녀의 소리 없는 용기를 무시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이해하라.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가라. 한 번쯤은 잠에 빠져드는 대신 뒤돌아 그녀를 끌어안고 속삭여보라.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알아. 이제부터는 내가 있을게. 어쩌면 그날 밤 몇 년 만에 스스로를 위로하는 데 익숙해진 그녀의 손이 처음으로 돌아서서 당신의 손을 잡을지도 모른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낯설고 심지어 적나라하게 느껴졌지만 무심코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 따뜻한 곳을 건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곳, 이야기를 들려주는 바람은 언제나 인간의 가장 깊은 속마음, 침묵하는 갈망에 귀 기울이는 안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당신이 이 이해의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약속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저는 조용히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